100만 원짜리 텐트가 20만 원에도 안 팔립니다. 30만 원짜리 그린피 내고 줄 서던 골프장은 평일 오후에 텅텅 비어 있고, 주말 리프트권 끊으려면 15만 원을 내야 하는 스키장은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당근만 한 번도 안 쓴 캠핑 장비와 골프채가 넘쳐나는데 댓글은 0개, 조회수만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골프, 캠핑, 스키, 자전거, 낚시까지 한때 대한민국 중산층의 상징이었던 5대 취미가 동시다발적으로 붕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행이 지나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경제의 허리가 부러지고 있다는 경고음이에요. 지금부터 그 처참한 현장과 숨겨진 진짜 원인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이면 SUV 지붕에 루프박스 얹고 트렁크에 캠핑 장비 가득 실은 차들이 주차장을 꽉 채웠거든요. 화려한 골프복 입은 사람들이 휴게소 식당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며 떠들썩하던 그 풍경이 지금은 마치 옛날 영화처럼 아련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휴게소는 조용합니다. 물론 여행객이야 있겠지만 그 특유의 돈 냄새 풍기던 레저 차량들의 행렬은 확실히 줄었어요. 날씨 탓도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 변화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은 정부 통계가 아니라 여러분 손안의 중고거래 앱입니다. 지금 바로 켜서 텐트나 골프채를 검색해보세요. 예전에는 인기 텐트 하나 올라오면 웃돈 얹어줘도 구하기 힘들었어요. 미개봉 새 상품이라는 글 올라오자마자 일주 만에 예약 완료되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실에 텐트 펼쳐놓고 찍은 사진들이 끝도 없이 스크롤됩니다. 한 번도 안 썼는데 반값에 드립니다. 제발 가져가 주세요. 이런 절박한 제목들이 넘쳐나는데 정작 댓글은 텅 비어 있어요. 사려는 사람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현상이 캠핑이나 골프 어느 한쪽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돈 좀 든다는 취미들이 마치 누가 신호라도 보낸 것처럼 동시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고물가 때문에 소비가 위축됐다고 앵무새처럼 떠들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어요. 2020년에서 2021년 그 뜨거웠던 시절 기억하시죠? 주식 계좌는 매일 파란불이었고 아파트 값은 자고 일어나면 1,000만 원씩 올라있던 그때 말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나도 이제 중산층이구나. 열심히 일했으니 이 정도 취미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때 우리가 쓴 돈은 진짜 우리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로금리에 가까운 싼 이자가 만들어낸 신기루였고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던 자산 가격이 보여준 환상이었어요. 미래에 벌 돈을 몽땅 끌어다가 현재의 즐거움으로 바꿔버린 셈입니다. 그 파티는 이제 끝났어요. 음악은 멈췄고 조명은 꺼졌고 종업원이 계산서를 들고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자산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우리가 부자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무너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 중산층의 자존심으로 불렸던 골프장입니다. 2년 전만 해도 골프장 예약은 수강 신청보다 힘들었어요. 그린피가 30만 원을 넘겨도 자리가 없어서 못 간다며 아우성이었죠. 골프장 주차장은 수입차 전시장 같았고 SNS에는 화려한 골프복 입고 라운딩하는 인증샷이 도배됐습니다. 근데 지금 골프장 회원들 휴대폰에 날라오는 문자 보셨어요? 주말 오후 타임 그린피 50% 할인, 3인 플레이 가능.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떨이 판매 문자가 스팸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명문 골프장 몇 곳 빼면 지방 골프장들은 이미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예요. 주말 황금 시간대조차 팀을 못 채워서 캐디들이 대기실에서 멍하니 순번을 기다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 많던 골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거대한 몰락의 첫 번째 원인은 법인카드의 실종입니다. 골프 호황의 가장 든든한 뒷배였던 기업들이 지갑을 닫았어요. 경기가 어려워지자 기업들은 가장 먼저 접대비에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회사 돈으로 치면 비즈니스지만 내 월급에서 나가면 감당 안 되는 사치가 되는 거죠.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건 2030 MZ세대의 대탈출이에요. 한때 골린이라 불리며 골프 붐을 주도했던 젊은 층에게 골프는 이제 가성비 최악의 취미가 됐습니다. 한 번 라운딩 나가면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식대, 기름값 합쳐서 최소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깨져요. 4명이 모이면 하루에 200만 원을 태우는 셈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계산기 아주 빠르고 정확해요. 주말 하루 골프 칠 돈이면 2박 3일 일본 여행 다녀오고도 남거든요. 굳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 고생을 왜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소득이 줄어든 젊은 층에게 보여주기식 과시를 위해 지불해야 할 입장료가 너무 비싸진 겁니다. 이 충격은 관련 산업에 고스란히 번지고 있어요.
백화점 효자 종목이었던 골프웨어 매출은 두 자릿수 역성장을 하며 곤두박질 쳤고 중고거래 앱에는 한두 번 입고 내놓은 신상 골프곡과 풀세트 장비들이 넘쳐납니다. 스크린 골프장마저 저녁 피크타임에 빈방이 보일 정도니까요. 결국 골프의 몰락은 단순한 유행 변화가 아닙니다. 남들 하니까 나도 한다는 집단적 허세가 내 주머니 사정이 먼저라는 냉혹한 생존 본능 앞에서 힘없이 무너진 결과예요. 캠핑은 또 다른 이유로 무너졌습니다. 골프가 돈 때문에 쓰러졌다면 캠핑은 육체적 피로와 업계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몰락이에요. 불과 3년 전 하늘길이 막히자 우리는 텐트 하나 들고 산으로 바다로 떠났죠. 불멍이 최고다, 자연이 주는 위로가 있다 며 수백만 원짜리 면 텐트를 사고 구하기 힘든 랜턴 사려고 줄을 섰습니다. 캠핑장은 주말 예약 오픈하자마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뜨거웠어요. 근데 물 들어올 때 노저어야 할 캠핑장 주인들이 노 대신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캠퍼들 사이에서 악명이 났던 단어 기억나시죠? 바로 2박 우선 예약입니다. 직장인들이 주말에 쉴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박 2일인데 캠핑장들은 1박 손님은 안 받는다, 무조건 2박 요금 내라며 배짱을 부렸습니다. 시설이라도 좋으면 억울하지 않죠. 파쇄석 좀 깔아놓고 하룻밤에 10만 원 부르는데 옆 텐트와 간격은 숨소리 들릴 만큼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이건 힐링 캠프가 아니라 난민촌 체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고성방가, 관리 안 돼서 악취 진동하는 화장실, 전기 사용량 제한까지 있으니 어느 순간 현타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 돈 내고 가서 텐트 치느라 땀 뻘뻘 흘리고 좁은 잠자리에서 뒤척이다가 다음날 허겁지겁 철수하는 이 과정이 힐링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걸 깨달아버린 겁니다. 이 돈이면 호텔 가지, 내가 왜 사서 고생하나. 소비자들 머릿속 계산기가 다시 작동했어요. 텐트 장비값, 사이트 예약비, 기름값, 장보기 비용 다 합치면 웬만한 4성급 호텔 1박 패키지 가격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제는 비행기 타면 일본이나 동남아로 떠날 수 있잖아요. 굳이 흙먼지 뒤집어쓰며 불편을 살 이유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결과는 처참합니다. 지금 중고거래 앱에서 가장 많이 쏟아지는 매물이 바로 텐트예요. 개봉만 하고 한 번도 안 쓴 새 상품부터 풀세트로 묶어서 떨이로 내놓은 매물들이 넘쳐나는데 거래는 거의 안 됩니다. 이미 캠핑 인구는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남은 건 감가상각을 정통으로 맞은 장비들 뿐이에요. 캠핑의 몰락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감성이라는 포장지로 불편함과 부당한 요금을 더 이상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어요. 진정한 휴식은 땀 흘려 텐트 치는 게 아니라 남이 차려주는 밥 먹고 푹신한 침대에서 자는 것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버린 겁니다. 스키 산업은 불황 수준이 아니라 멸종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예전에는 11월 중순이면 스키장 개장한다고 난리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눈 구경하기 힘들어요. 기후위기로 겨울이 너무 짧아졌습니다. 스키장 입장에서는 재앙이에요. 하늘에서 눈이 안 오니 인공눈을 뿌려야 하는데 이 눈 만드는 제설기 전기세가 지난 3년 사이 40% 넘게 폭등했거든요. 게다가 슬로프 관리할 알바생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춥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니 인건비를 올려야 하고 결국 리프트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 입장에선 어떻겠습니까? 4시간 타려고 리프트권 끊고 장비 빌리면 10만 원이 우습게 깨집니다. 여기에 기름값, 밥값 합치면 하루에 20만 원이에요. 짧아진 겨울, 비싸진 요금, 낙후된 시설. 이 삼중고를 견디지 못하고 수도권 유명 스키장들조차 줄줄이 문 닫거나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베어스타운, 스타일리조트. 한때 우리 겨울을 책임졌던 그 이름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자전거 시장 몰락은 결이 좀 다릅니다. 이건 기후 탓이 아니라 업계 스스로 판 무덤에 가까워요. 한강변을 가득 메웠던 그 비싼 자전거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전거 업계는 지난 몇 년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지나친 프리미엄화예요. 입문용 로드 자전거가 100만 원부터 시작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가볍게 운동 좀 해보려는 초보자들에게 수백만 원짜리 카본 프레임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렸어요. 고급 자전거는 1,500만 원을 호가합니다. 소형차 한 대 값이에요. 진입장벽을 스스로 에베레스트처럼 높여놓으니 신규 유입이 끊겨버린 겁니다. 그만 턴 자전거 인구는 이제 러닝으로 넘어갔어요. 운동화 한 켤레면 되는데 내가 미쳤다고 자전거를 모시고 사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돈은 없고 건강은 챙겨야 하는 사람들이 장비가 필요 없는 몸뚱아리 운동으로 회귀했습니다. 중고장터에 쏟아지는 자전거 매물들은 주인을 잃은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업계 오만함이 남긴 유물들이에요.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예능 프로그램 덕분에 반짝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취미예요. 낚시의 가장 큰 적은 물고기가 아니라 스마트폰과 도파민입니다. 요즘 20대, 30대, 아니 40대까지도 15초짜리 쇼폼 영상에 익숙해져 있어요.
뇌가 끊임없는 자극을 원하죠.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 잡겠다고 5시간에서 6시간을 멍하니 찌만 바라보고 있으라고요? 젊은 세대에게 이건 힐링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도파민 가성비가 최악인 취미인 거예요. 낚시터에 가보세요. 젊은 층 유입 없이 기존 인구만 늙어가는 시장. 그 끝은 명확합니다. 자연 소멸이에요. 낚시용품점 폐암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는 통계가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키, 자전거, 낚시.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해요. 돈이 많이 들거나 시간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인내심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쓸 돈은 말랐고 먹고 살기 바빠 시간은 없고 삶이 팍팍하니 인내심은 바닥났어요. 이 몰락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면 단순히 취미가 바뀌었다는 말로는 설명 안 되는 섬뜩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포기해야 했던 진짜 이유, 거대한 경제적 쓰나미가 우리 등을 떠민 거예요. 왜 하필 2024년에서 2025년을 기점으로 이 거대한 산업들이 동시에 무너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3가지 구조적 원인이 겹쳐 있습니다. 우리가 열광했던 5대 취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장비빨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골프채 풀세트, 수백만 원짜리 텐트, 1000만 원짜리 자전거. 솔직히 월급으로 턱 사기 힘든 물건들이죠. 근데 어떻게 샀을까요? 저금리와 할부라는 마법을 부린 겁니다. 어차피 내년에도 월급 나올 테니까 우리는 미래 소득을 쉽게 당겨와서 썼어요. 하지만 금리가 치솟으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대출 갚느라 허덕이다 보니 미래 소득은커녕 현재 생활비조차 빡빡해졌어요. 과거에 당겨 쓴 즐거움이 현재의 나에게 빚독촉장이 되어 날아온 셈입니다.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물건을 소유해서 즐기는 취미는 끝났다고요. 그래서 돈 안 드는 러닝이나 산책으로 혹은 소유하지 않고 경험만 하는 값싼 여행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손인 베이비 부모의 퇴장도 큽니다. 그동안 평일 골프장 채워주고 고가 낚시 장비 사줬던 핵심 고객은 20대, 30대가 아니라 은퇴 앞둔 50대, 60대였어요. 대한민국에서 돈이 가장 많은 세대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현역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 통장이 사라졌고 마음껏 긁었던 법인카드가 회수됐다는 뜻이에요. 이제 남은 건 한정된 연금과 모아둔 자산뿐입니다. 앞으로 30년에서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병원비 걱정, 자식 걱정에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먼저 줄이는 건 당연히 없어도 사는 품목, 바로 레저 비용입니다. 대한민국 소비의 거대한 엔진이 꺼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건 중산층의 증발입니다. 5대 취미 시장의 붕괴한 핵심 이유는 시장이 양극단으로 찢어졌기 때문이에요. 에르메스는 역대급 매출을 찍고 다이소는 매출 3조 원을 돌파하며 호황을 누립니다. 초고가 시장과 초저가 시장만 살아남았죠. 근데 골프나 캠핑은 어떤가요? 재벌이 하기엔 대중적이고 서민이 하기엔 부담스러운 딱 그 중간에 위치한 어중간한 사치제들이에요. 바로 중산층의 놀이터였죠. 하지만 중산층이 얇아지면서 이 시장을 받쳐줄 허리가 끊겨버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소비시장에서 적당히 비싼 취미가 설 자리가 없어요. 결국 지금의 몰락은 단순한 유행 변화가 아닙니다. 빚으로 쌓아 올렸던 가짜 부가 무너지고 인구 구조가 뒤집히며 발생한 강제적 조정이에요.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과거에 흥청망청하던 소비 패턴과 영원히 작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5대 취미의 몰락, 단순히 여가생활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웃어넘기기엔 그 뒷맛이 너무 씁쓸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바치고 있던 중산층 기반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정직하고 서늘한 경제적 경고원이에요.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남들 다 하니까, 이 정도는 해야 인생 즐기는 거니까 라는 분위기에 휩쓸려 어쩌면 내 형편보다 조금 더 비싼 행복을 무리해서 사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붕괴는 잔뜩 부풀어 올랐던 비정상의 거품이 터지고 다시 냉혹한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거품이 거친 그 자리에는 허세가 아닌 진짜 내 삶에 필요한 알맹이들만 남게 될 겁니다. 이제는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지불했던 비싼 입장료 대신 진짜 나를 채워주는 소소한 즐거움과 내 가족의 미래를 지켜줄 튼튼한 현금 흐름에 집중해야 할 때예요. 혹시 베란다 창고 깊은 곳에 유행이라서 샀지만 이제는 마음의 짐처럼 느껴주는 장비들이 쌓여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 무게만큼의 자유를 되찾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은 타인의 시선보다 내 통장의 안녕과 마음의 평화를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냉정한 생존의 시간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